그럼 시작할게. 난 템프로녀. 텐에서 일한 지 3년차. 중간중간 학교 때문에 대학원 준비 때문에 쉬고 언니 따라 가게도 옮기고 리모델링도 좀 해주고 여기서 리모델링은 내 몸이겠지? 얼굴이나 뭐 피부.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여기저기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민간인인 줄 알고 만났더니 은퇴한 호빠 선수가 공사 칠라 접근한 거고 부킹으로 만난 남친 가게에서 딱 걸린 적도 있고 일한 기간으로만 따지면 1년 되겠네. 번 돈 따지면 2억 2천 정도인데 딸랑 남은 건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이 가득한 옷장, 그리고 고마우신 분이 해주신 전세 1억. 그래도 빚 안 지고 카드 달랑 한 장이라 뭐 빚질 일도 없지만 내 나이 벌써 24살, 25살 넘으면 시집 가야지 생각하고 올해 8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야지 생각하고 처맨 같은 과 친구가 일하재서 면접 갔다가 마담이 100만원짜리 수표 12장 꺼내놓으며 오늘부터 일하자고. 대학교 3학년 한 달 용돈 100만원인 내게 1년치 용돈 한꺼번에 준다는 소리에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지. 1200. 뭐 고졸 격리직원 연봉이라지만 아껴놓기라며 코 한번 다듬어주고 250 메조테라피 150 가방 한 개 200 신발 2개 150 원피스랑 섹시한 스탈 옷 한 7벌 300 질러주니까 한 달 차비랑 머리비 남더라. 아 여기서 아껴놓기 설명해줄게. 아껴놓기란 성형 및 자기관리로 촌티를 벗겨내고 에이스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은어야. 그나마 첫 데뷔라 가게에서 밀어주고 개인 팁 짭짤이 받아서 첫 주에 개인 팁만 300 넘게 받았던 것 같다. 친구들과 푸싱으로 가던 나이트 가게 일찍 끝나고 가게에서 친해진 언니들이랑 부킹으로 잡혀 들어갔던 큰 룸을 잡고 비싼 술 시키고 웨이터에게 팁 찔러주며 잘생긴 남자 잡아오라고 시켜보기도 하고 처음 시작인데도 지명도 금방 생기고 가게에서 하루 7개에서 8방은 꼭 봤던 것 같다. 1200에 21. 하루에 6방씩 보면 된 데서 못 채울까 걱정했는데 문제는 술이었다. 작업을 하고 새끼 언니가 도와준다고 해도 한 방서 양주 4잔씩만 마셔도 24잔이니 특히 술 작업 못할 때라 좀 괴로웠지. 귀여 보이는 외모에다가 컨셉이 청순이었던지라 그래도 술이나 피아노 진상 딴 언니들보다 덜했다. 집이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나도 외제차 끌고 싶고 명품도 카드빚 만들었다가 집에서 머리 삭발당한 친구 있어서 카드 만들긴 좀 그렇던 터에 템프로는 내겐 구세주와 같았다. 전공인 연영과 특성상 어차피 자주 가지던 술자리였다. 나는 연극 영화과야. 한 번 마셨다가 하면 5차로 이어지던 술자리가 많았었어. 맥주 먹고 소주 먹고 동동주 먹고 막걸리 먹고 소주 먹는 릴레이. 선배들과 술자리 덕분에 버틴 것 같다. 첫 달 17일 만에 1200 다 찍었다. 나머지 날 동안은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참 차도 생겼었다. 첫 달에 집에서 주는 용돈 한 달 500이라며 뻑이던 같은가. 기집애가 BMW 3시리즈 끌고 다녔는데 가게에서 알게 된 오빠가 아우디 작은 거긴 하지만 사줘서 한번 학교 끌고 가 자랑했다. 차 사달라 조른 적 한 번 없는데 그냥 나한테 꽂혔다나 뭐라나. 그 오빠가 아무것도 안 바라고 해준 거 아니라는 거 알기에 뭘 바라냐고 했더니 자기랑 해외여행 한번 가잔다. 유부남도 아니고 양심에 꺼릴 것 없어서 뭐 괜찮긴 했지만 솔직히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특히 코가. 오빠한테 솔직히 말했다. 오빤 다른 데는 다 내 취향인데 코만 좀 이뻤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 콧대 한 병원 손 꼭 잡고 가서 견적냈다. 매부리 코라 인상 안 좋아 보이던 오빠 내 덕에 킹카 됐다. 근데 붕대 붙이고 일주일 있어야 해서 여행은 미뤘었다. 히히. 월급이 2달째 1,400만원으로 월 200만원이 올랐었다. 아직 학생인지라 여전히 20일 찍고 술작업도 늘었고 지명 오빠들이 묶어주기도 여러 번. 일하는 게 점점 쉬워지고 언니들이 오빠들한테 좋게 말해주어서 지명 손님이 현대백화점이나 갤러리아에 불러내서 가방이나 옷 신발 등은 거의 사주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2달째서부터는 내 돈으로 산 기억이 없다. 청순 쪽 외모 덕에 어린 동생들보다 언니들이 날 이뻐하고 좋아한다. 뭐 사달라고 먼저 말 안 해도 언니들이 다 가방 바뀌는 걸 못 봤다느니 얘는 얼굴은 이쁜데 남자들이 뭘 입으면 좋아하는지 모른다느니 루이비통 신발 새로 나온 거 언니가 신은 거 보여주면서 이거 화이트 모델 쟤한테 어울릴 거라고 오빠들한테 작업 걸어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그런 다음날은 오빠들이 백화점으로 불러내서 쇼핑시켜 주었다. 그래서 나도 언니들한테 참 잘했던 것 같다.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하다못해 같이 네일 받거나 뭐 먹으러 가면 언니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것까지 계산해요? 하며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내가 계산하고 언니 중 한 언니는 내가 잠시 아르바이트 했던 방송국 PD한테 소개해서 VJ가 되기도 했다. VJ 했던 그 언니 방송 타면서 몸값 한 번에 500만원 이상이 뛰어서 다들 부러워했었다. 그러던 와중에 집에서 부모님이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다. 솔직히 집이 강남은 아니고 안양 쪽 동편마을이었는데 내가 매일 늦고 가방이니 옷이니 많아지니까 카드 만든 거 아닌지 걱정하셨다. 잔소리 없던 집에서 편히 지내다가 갑자기 그러시니 스트레스. 아 짜증나. 그래서 집에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소속사
기숙사 알아보는데 다 강남이니 나와서 혼자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처음엔 반대하시더니 VJ 언니한테 이야기해서 울 엄마가 방송 보았음. 사실은 부탁해서 살짝 거짓말로 바로 옆집으로 얻어서 거의 같이 살 거라고 언니가 해주어서 겨우겨우 나와 살게 되었다. 기분 최고였다. 웨딩화 못 찍어서 돈 벌었다고 뻥치곤 집에서 돈 안 받았다. 그때 한창 나 이뻐하던 오빠가 노년에서 가구 좀 몇 개 했던 것 같은데 그 오빠 덕에 가구 해결되고 벽걸이 TV랑 가전은 다른 오빠가 해결해 주었다. 넓은 거실이랑 부엌, 꽤 큰 방과 베란다가 있던 나의 첫집. 보증금 없는 대신 월세가 250만 원이었지만 솔직히 비싸게 느껴지지 않았다. 강남 집값이야 워낙에 비싼 거고 뒤늦게 내가 분가해서 밖에서 혼자 산다는 걸 알게 된 아우디 오빠. 일부에서 이야기한 차 사준 오빠 뭐 필요하냐고 해서 이사 둘째 날 그릇이랑 주방 용품 시트 커튼 등등 같이 고르러 다녔는데 이 오빠 코 수술 후에 많이 인물 좋아져서 같이 다니기 안쪽 팔려주었다. 오빠가 집세는 걱정 말라고 그랬다. 근데 가구 선물 오빠도 그렇고 가전 선물해준 오빠도 똑같은 소리 했었다. 뭐 나야 좋았지만 어떻게 한번 별따볼란 마음 너무 티나는 것 같아서 좀 그랬다. 그래서 집이 아빠 사무실이랑 가깝고 엄마 자주 들르실 거야 했더니 얼굴에 실망이 확 나타난다. 푸아하. 오빠들이 나 좋아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돈 없어 나오는 거 아니어서였다. 실제로 옆에서 보면 아쉬운 소리 하는 언니들 가끔 있는데 돈스러운 사람에게 돈 더 내놓으라고 궁핍하게 찌징찌징거리면 쓰려던 돈도 도로 들어가겠더라. 난 항상 쿨하게 얌전하게 있었다. 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많은 거다. 약속은 약속한 것이니 아우디 오빠랑 주말에 홍콩에 갔었다. 디올에서 새로 나온 모델로 신발, 지갑, 가방 사고 샤넬서 수영복 사고 팬디 좋아라 하는 울엄마 거 선물에 아빠 거 구찌 수트케이스까지. 오빠는 내가 너무 이쁘다며 돈이 안 아까운 듯 펑펑 써댔다. 아는 언니들은 지명이랑 여행 가면 맛있는 거 먹어서 살쪄 온다던데 하하하.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덕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빠는 내 피부가 하얀 건 알았지만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다며 침대에서도 완전히 나한테 빠져버렸다. 갈 때 올 때 퍼스트 클래스였는데 좋긴 좋더라. 코스 요리도 나오고 친구랑 일본 여행 갔을 때 탔던 싸구려 일반석과는 비교도 안 되었다. 오는데 오빠가 손 꼭 잡더니 너 가게 나가지 마라. 한 달 2천만 원이면 되겠니? 하는 거였다. 무슨 원빈도 아니고 코 수술해서 좀 잘생겨지긴 했지만 하하하. 그래서 난 오빠한테 돈 받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고 가게는 친한 언니들도 많고 마담 언니도 나 너무 이뻐하고 그래서 그냥 관둔다고 말하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마음 상한 듯이 조용해진다. 에휴 미안하게 시리.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줄 때 오빠 몰래 면세점 갔다가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하고 오던 길에 구매한 프라다 커프스링크 꺼내주며 토라지지 말라고 했다. 300만 원 정도에 구매한 거였고 오빠도 가격을 알고 있다. 아우디 오빠가 입이 귀에 걸렸다. 선물이 좋아서라기보다 내가 자기 생각하는 게 너무 이쁘다나? 나 진짜 좋아한다 싶어서 좀 챙겨준 건데.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오빠가 티파니서 3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사줬었다. 학교에서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3학년인지라 4학년 졸업 공연 돕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매일 저녁 8시 반까지 출근하려니 너무 힘들었다. 처음 텐 시작할 때는 여름방학 시작 바로 전이었고 해서 상관없었는데 그래서 3달째 월급날 월급 올려준단 마담 언니한테 학교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언니는 발 동동 굴러가며 안 된다고 난리쳤지만 솔직히 학교에 소문나거나 들키는 건 죽어도 싫었다. 가끔 가게 급할 때 아르바이트로 나와주겠단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아우디 오빠한테 가게 안 나간다 얘기하니 좋아서 죽는다. 그때쯤에 가구 오빠와 가전 오빠가 집 근처 자꾸 기웃거리며 들러도 되냐고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해서 전번 바꾸고 이사해버렸다.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해달라 한 것도 아닌데 지들이 좋아서 해주곤 어떻게든 한번 먹어보라는 것 뻔했다. 아무리 내가 텐 신인이었다지만 그 정도는 언니들한테 들어서 뻔히 알았다. 가구 오빠, 가전 오빠한테 전화해서 준 거 도로 가져가라고 부모님 자주 들르는 집에 자꾸 들어오려고 해서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니까 미안하다고 막 빌었다. 다신 안 그러겠단 약속 받아내고 노년으로 이사했다. 학교랑도 더 가깝고 가끔 텐에서 친해진 언니들이랑 새벽에 소주 한잔 하기도 좋았다. 손님들 전화가 좀 부담돼서 전번 바꾸고 새 전번과 이사한 주소는 그래도 내가 많이 믿게 된 아우디 오빠만 알았다. 아우디 오빠가 사귀자고 해서 내가 싫다니까 왜냐고 묻는다. 오빠한테 나 술집서 아르바이트 한 거 알잖아? 나 오빠 좋지만 오빠랑 결혼이나 그런 거 기대 안 해. 그냥 서로 좋아하자. 사귀진 말자. 오빠가 누구 좋아지면 헤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나를 떠난다고 해도 사귀다가 깨지는 거 아닌 그냥 떠난 걸로 하게. 그래야 내가 덜 상처받아. 그리고 서로 집착하지 않게 될 거고
오빤 여자친구 없는 거야? 상처받은 눈하며 자기는 진심이라던 아우디 오빠. 하지만 난 말문을 닫았다. 그게 사실이다. 아무리 남자가 좋다고 날뛴다고 해도 그거 씻고 나면 아무리 템프로도 해픈 술집여 잘해더라. 친해진 언니들이 해준 이야기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 마음 돌리기 위해선지 학교 다니는 내내 챙겨주고 용돈 주고 선물해주고 쉰지 2달째 내 생일에 친구들과 술 마시고 완전히 꽐라되어 집에 가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 배터리도 나갔었는데 집에 같이 들어와서 난 너무 취해서 뻗었는데 꿀물 타주고 밤새 간호해줬다. 고맙고 너무 이뻤지만 믿기는 솔직히 무서웠다. 그래도 의리가 있는 나인지라 딴 손님과 연락 안 하고 전번도 다 지웠었다. 그러던 중에 오빠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다. 겨울방학 시작할 때라 마담 언니가 다시 나오라고 전화하고 이사했던 집은 월세가 200이었는데 오빠가 주는 용돈으로 냈었다. 근데 오빠가 연락을 안 하니 월세 내기가 좀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했다. 12월 1일날 오빠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다. 봉투를 하나 주며 오빠 외국 나가게 되었단다.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업하시는데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업을 이어받으러 나가야 한단다. 차 요집이며 집세며 생활비까지 모두 자기가 해주었는데 갑자기 자기 사라지면 생활 힘들 것 같아 마련했다며 봉투를 내 손에 꼭 쥐어주고 나간다. 열어보니 1000만원짜리 수표 5장. 뛰어나가 오빠에게 봉투 돌려주었다. 그리고 손 꼭 잡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려버렸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정이 너무 많이 들었다.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던 그 오빠에게 사람들이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주차장서 실갱이 해댔다. 받아라. 싫다. 안 받으면 자기 못 간다. 죽어도 그거 못 받는다. 오빠가 차에 타더니 거의 도망치듯이 가버렸다. 그 와중에도 정신이 있던 걸까? 헤어지자마자 은행 가서 집세 송금하고 공과금 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울기 시작했다. 오빠가 준 돈인데 쉽게 써버리기 싫어서 이럴 바엔 엄마나 주자 하고 외국 회사 광고 찍었다고 하곤 4천은 엄마 줘버렸다. 12월엔 조금은 방황했던 듯 싶다. 가게 전화도 집에 일 있다며 피하고 친구들과 일주일간 중국 여행 다녀와서 300만 원 정도 남은 통장 잔고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나도 미친년이지. 에휴. 가게에 가기 싫은 건 아니었지만 좀 귀찮았다. 크리스마스 전이어서 솔로들은 다들 소개팅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텐 다니다 보니 눈만 높아져서 웬만한 애들은 남자로도 안 보였다. 그러다가 친구가 남친 생일이라 룸 잡고 논다면서 압구정으로 오래서 갔다. 룸 찾아서 들어가려는데 웨이터도 아닌 웬 남자가 손목을 잡더니 막무가내로 끌고 자기네 룸으로 들어간다. 가방 맨 채로 룸에 끌려 들어가 눈만 깜빡거리고 있는데 먼저 앉아있던 남자 둘도 뭐 하는 짓이냐며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다가 내 얼굴 보더니 그럴만 하단다. 웬 남자가 손목을 잡더니 막무가내로 자기네 룸으로 끌고 갔다고 했잖아? 끌려 들어가서 거의 어거지로 앉혀졌상. 기분 정말 더러웠상. 앉아있던 남자 2명이 내가 너무 이뻐서 친구가 끌고 온 거라며 기분 풀라고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키라고 그런다. 아직도 내 손목을 잡고 있던 그 남자가 그제서야 손을 놔주었다. 힐끗 본 손목에 차여있던 파네라이 시계. 눈에 띄었다. 가게에서 본 적 있다. 돈 좀 있는 사람이라 겁날 게 없다 이건가? 근데 웃긴 게 지가 끌고 들어와선 말도 안 걸고 내 쪽도 안 쳐다봤다. 기분 너무 안 좋아서 나가려 일어나니 다시 붙잡아 앉히더니 그제서야 말을 건다. 미안하다고 첫눈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고 하며 고개를 드는데 그제서야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솔직히 꽤 생긴 편이었다. 친구 만나러 온 거냐고 해서 남자친구 만나러 온 거라고 그랬다. 얼른 나가려고 우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남자친구 있어도 좋으니 자기랑 딱 한 번만 데이트해달란다. 싫은데요 하니 그 사람은 얼굴이 굳어있던 사이 얼른 일어서서 친구 방으로 가버렸다. 친구 선물 주고 같이 술 좀 마시다가 스테이지로 나갔다. 남자는 친구 남친 달랑 하나의 여자만 7명. 울 친구들 다 한미모해서 친구 남친 입 귀에 걸렸었다. 춤추는데 누가 뒤에서 톡톡 쳐서 돌아보니 아까 그 남자다. 무시하고 친구들이랑 춤추는데 스테이지 밖으로 나가더니 계속 뚫어지게 본다. 춤 다 추고 친구 팔짱 끼고 룸으로 돌아가는데 또 따라온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는 게 안 돼 보였던지 친구가 잠시 이야기해보란다. 친구 같이 가면 그러겠다 하고 하니 같이 가준 데서 그 사람 룸이었던 옆 방으로 갔다. 말없이 블루 한 잔 얻어먹고 그 사람이 자기소개하는 거 들어주었다.
그 사람 친구들은 옆에서 거드는 건지 아첨하는 건지 내 친구한테 큰 소리로 돈 많고 집안 좋고 머리 좋은 한마디로 내 옆 사람 자랑을 해준다. 찬찬히 살펴보니 얼굴 몸매 옷스타일 다 깔끔했고 명품 족인 듯 보였다. 그냥 하고 얼버무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한 30분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니 왜 남친이랑 왔다고 거짓말했냐고 그런다. 스테이지에서 내 친구랑 내 친구 남친 서로 뽀뽀하고 나머지 여자 6이 야유할 때 본 모양이었다. 아무 말도 안 했더니 핸드폰을 꺼내며 오늘 미안했어서 그러니 사과할 기회 한번 달라고 그런다. 그때는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어서 전번 주고 나왔다. 룸에 돌아오니 벌써 애들이 너무 취해서 파장 분위기길래 그중에 안 취한 친구랑 집에 돌아와 같이 술 한잔 더 하고 잤다. 다음날 늦게 일어나니 문자가 몇 개 와 있었다. 대충 미안하다 오늘 시간 있냐? 뭐 그런 거 내용이었다.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혼자 나가기 좀 그래서 친구랑 같이 나갔다. 셋이서 저녁 먹고 와인 마시고 친구는 괜찮은 사람 같다는 말을 귓속말로 해주고선 먼저 갔다. 사실 그랬다. 차는 신형 BMW 7 모델인데 흰색의 럭셔리해 보이고 집 앞에 데려다주며 갑자기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장미 바구니와 선물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첫눈에 반했다며 자기랑 사귀어 달란다. 대답은 나중에 해도 좋다며 돌아서는데 조금 멋져 보였다. 집에 돌아와 선물을 풀어보고 깜짝 놀랐다. 쇼메 다이아 시계인데 내 월급으로 겨우 살 수 있을까 싶던 손님도 아닌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이 이런 선물을 하다니 좀 놀라웠다. 다음날 VJ 언니 만나서 얘기하니 같이 감정하러 가재서 그러자고 했다. 백화점 가니 정품 맞단다. 매장가 2,400만원 되었다. 언니가 운도 좋다며 괜찮은 사람 같으니 잘 만나보라고 했다. 생각 끝에 그날 밤에 그 사람에게 문자 보냈다. 오빠 한번 믿어보겠다고? 지난 4부에서 오빠 한번 믿어보겠다고 문자 보낸 후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매일 만났고 만나면 항상 오빠는 뭔가를 사주었다. 자질구레한 SK2 화장품, 향수서부터 샤넬과 프라다의 옷까지.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언니들과 낮에 잠시 만나서 밥 먹거나 네일 패디, 피부 관리나 스파만 받아도 하루 10만원씩은 기본으로 나가는데 1월 월세 때문에라도 가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VJ 언니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전화를 했다. 가라오케에 갈 건데 나오라고 너무 연락 안 한다며 구박했다. 마침 남자친구가 부모님 모시고 친척 상가집에 간다고 해서 그날 오전에 잠시 보고 헤어졌던 터라 하루 종일 집에서 심심했다. 나가겠다고 하고 이쁘게 꽃단장을 했는데 지갑에 15만원 뿐이 없었다. 신용카드는 여전히 안 만든 상태였고 달랑 15 들고 갔다가 돈 아쉬운 소리 하긴 싫고 이미 약속한 상태여서 그냥 나갔다.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았다. 가라오케에 발레 파킹하고 5명 정도 먼저 와 있던 텐 언니들 오랜만이어서 손잡고 끌어안고 반가워했다. VJ 언니가 같이 시계 감정 보러 갔던 거 소문나서 언니들이 보여달라며 손목을 붙잡아댔다. 그러면 뭐해 지갑은 텅텅 비었는데 하는 생각에 일하는 언니들이 부러워졌다. 언니들이 왜 가끔 가게 놀러오지도 않냐고 구박해서 남자친구 핑계를 대니 동대문이나 연극 연습 핑계대고 빠져나오란다. 가게에서 틈틈이 전화하면 될 거라고. 조금 놀다가 언니 중 3명이 약속 때문에 가고 VJ 언니랑 유 언니, 나만 남았다. 썰렁하기에 정리하고 계산하는데 70 나왔길래 좀 긴장했는데 먼저 간 언니들이 40 계산하고 갔다며 10씩만 내란다. 돈 없어서 그만 집에 가고 싶었는데 유 언니가 배가 고프다며 딱 한 잔만 더 하자고 그랬다. 노는 아이 가서 소주를 따는데 유 언니가 귓속말을 한다. 새벽 2시에 여기 있는 거 보니 호피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잘생겼다 하고 언니가 가르치는 쪽 흘끗 봤는데 모델 간지에 정말 잘생긴 살짝 수염 기른 남자와 약간 그 사람보단 떨어지지만 옷 잘 입은 남자가 둘이 술을 마신다. 주위 여자들이 다들 그 사람들 흘끗거리는 게 느껴졌을 정도였다. 처음에만 잠시 쳐다보고 신경 안 쓰는데 언니들은 계속 힐끔거리며 쳐다봤다. 1시간 뒤쯤 배부른지 눈이 졸려진 유 언니가 가겠단다. 대리 불러서 보내주고 슬슬 우리도 가려고 차 나오는 걸 기다렸다. 그 간지남들도 집 가려는지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는데 벤츠 C클래스가 나온다. 그 간지남이 술을 마신 게 분명한데도 대리도 안 부르고 운전하려고 한다. 친구가 말리자 투덜거리며 내려서 대리를 기다린다. 우리 옆에서 넉살 좋은 VJ 언니가 슬슬 친구가 생각해서 말려준 거니 서운해하지 말라 하니 우리 쪽을 보더니 쑥스러운 듯 웃는데 정말 잘생겼더라.
그러더니 이왕 술 마시기 시작한 거 남자끼린 재미없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같이 한 잔 더 할래냐고 묻는다. VJ 언니 잠시 생각하더니 좋다고 한다. 그쪽 둘 그리고 언니랑 나? 내리서 한신포차 옆 지하의 작은 술집에 놀러갔다. 서비스인 주먹김밥과 팥빙수를 깨작거리며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꽤 재밌게 놀았다. 아침까지 논건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아서였는지 잘 취하지도 않았다. 잘생긴 오빠는 모델하다가 지금은 쉬면서 연기자 준비 중이란다. 나도 연영가라니까 반가워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나랑 간지옵이랑 좀 엮이는 쪽. 다른 오빠는 현역 모델이었다. VJ 언니와 족보 맞추기 하며 꽤 즐거워했다. 크리스마스 뭐하냐기에 가족이랑 보낸다고 거짓말했다. 자기랑 놀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그냥 웃어 보였다. 연락처 주고받고 간지옵이 내 대리비까지 대신 내주었다. 적은 돈이지만 지갑에 돈 없으니 고맙더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그냥 핸드폰 두고 남자친구 만나러 갔다. 남친네 친구 커플들과 복층 호텔룸에서 술 마시고 게임하고 놀았다. 남친이 나보다 6살 많았어서 다들 언니들이라 내게 친절히 잘해주었다. 새벽까지 놀다가 JJ 갔다가 오빠가 오늘 하얏트에 방을 잡아놨단다. 만난 지 한 달 다 되어 가던 때라 조금은 예상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새 놀아댄 피로가 너무 쌓여서 방에 들어가 오빠 샤워하는 사이 완전 깊게 골아떨어져 버렸다. 하지만 중간중간 띄엄띄엄 뭔가 생각난다 엎드렸다가 누웠다가 옆으로. 다음날 12시가 다 되어 일어나니 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시트는 젖어 있는 것 같았다. 근데 좀 아픈 거 보니 한 번만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술 취하고 피곤해서 내가 완전 골아떨어졌나 보다 생각했다.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으잉? 뭔가 엄청 흐른다. 남자친구를 쳐다봤다. 커피를 마시며 피플즈 영문판을 진지하게 읽고 있었다. 나랑 눈이 마주치고 꼭 안으며 자긴 나랑 그게 하고 싶어서 방 잡은 거 아니었다고 폼 잡는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혹시 인사이드 피니시? 응. 맞아. 너무 좋아서 그랬단다. 3번이나? 침대에 장미꽃잎까지 뿌려놨더구만. 결국은 해치웠네, 나를. 이렇게 나는 해치움을 당하고 5부 끝이야. 지난 5부에서 침대에 장미꽃잎까지 뿌려놓았던데 결국은 먹어치우고 끝나게 되었어. 통장 잔고 드디어 제로. 크리스마스 다음날 압구정 중고 명품 가게에 선물 받았지만 취향이 아니라 가지고만 있던 박스채 새거인 지갑 2개를 팔았다. 위탁하면 돈 많이 준다지만 그냥 매입해달라니까 겨우 50만원 달랑 주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했었다. 얼른 가게 나가야겠단 생각만 들었다. 남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전에 홍콩 다녀왔을 때 아빠 주려다가 깜빡한 선물을 주었었다. 남친의 선물은 불가리비 다시 제로 풀세트였다. 언니들은 스폰과 남친들에게 여러 개 선물 받았다며 자랑했다. 난 연락하는 손님도 없었고 그나마 나한테 정말 잘해주던 아우디 오빠는 외국 가서 없어서 샘도 나고 짜증도 났다. 솔직히 나보다 잘난 거 하나 없는 언니도 나보다 선물 여러 개 받았다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비교 안 되겠지만 크리스마스 다음날 저녁에 남친은 망년회하러 유학 시절 동문회 가고 집에 있었다. 근데 간지옵이 전화를 해왔다. 자기 모델 때 친구들과 망년회 하는데 오라고. VJ 언니랑 같이 가도 되냐니 그러란다. VJ 언니 그날 아침에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 여기저기서 술 너무 먹어서 죽는다더니 내가 모델 망년회라니까. 금방 쌩쌩 팔팔해져서 같이 미용실 가자고 졸랐다. 미용실 가서 언니한테 지갑한 거 이야기하니 가오 떨어지니 남들 앞에선 말하지 말라며 1월부터 가게 열심히 나오라고 하며 미안하게 머리값을 계산해 주었다. 도착하니 남자 10명에 여자 4명. 여자들 키 큰데 얼굴은 좀 떨어진다. 확실히 모델들이다 보니 키 크고 스타일은 좋은데 역시 얼굴은 간지옵이 제일 잘생겼다. 술 마시다가 몇 명이 내게 들이대니까 간지옵이 자기 거라며 건들지 말란다. 하하. 청담 과일소주집에서 시작해서 바에 갔다가 가라오케에 갔다. 가라오케에서 취중진담을 내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부르던 간지옵. 얼굴도 잘생겼지만 간지옵 목소리도 너무 감미롭고 좋았다. 그때까지 내가 만나본 남자 중에 얼굴도 목소리도 스타일도 최고였다. 간지옵이 차 가져왔냐고 해서 모범 타고 간다니까 연말이라 위험하다며 델다 준단다. 집 근처에 와서 커피 한잔 하자며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와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기랑 사귀겠냐며 묻는다. 술도 취했고 해서 살짝 고민되는데 전화가 진동한다.
남친이다. 엄마 전화라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집 전화로 전화해야 한다고 속였다. 생각해보겠다고 그러고 집에 들어와서 남친에게 전화해 잤다고 했다. 12월 31일에 제주도 가자며 파라다이스 호텔 스위트룸으로 예약해 놓았단다. 하얏트 사건으로 꽤나 쌓였나 보다 싶어서 가자고 했다. 그리고 간지옵이랑은 그냥 일상 문자 몇 번 날리고 간지옵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평소 같은 문자. 쿨한 사람 같아서 점점 더 끌렸다. 남친이랑 제주도 가서 회도 실컷 먹고 좋아하는 한라봉 입에 달고 살았다. 잘 먹는데 살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 안 찌냐며 오빠가 신기했다. 원래 우리 집안 체질이 먹어도 안 찐다. 100 먹으면 150 소비하는 체질이라나?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이고 맥도날드고 안 가리고 다 잘 먹는다. 바닷가 좀 산책하고 어두워지기에 오빠와 호텔에 돌아와 저녁 먹었다. 호텔룸에서 보는 밤바다도 멋졌고 오빠가 준비해온 알바비마 와인도 좋았다. 스르륵 오빠와 침대로 미끄러져 들어갔는데 오빠의 전이는 좋았었다. 여자 몸을 잘 아는 듯 날 흥분켰다. 그런데 너무도 작은 사이즈와 잠자리에서 토끼였다. 2번. 5분도 안 걸렸다 정확하게. 남자 둘째 손가락만 하다면 설명이 될까? 손가락 두꺼운 남자 말고 보통 남자. 흥분되었던 마음이 착 가라앉았다. 그런데 이상하다 지난번에 왜 아팠지? 술 마실 때 빼고 안 피우던 담배가 다 땡겨섰다. 그러면서 갑자기 간지옵이 너무 보고 싶어졌다. 잊으려 노력하던 아우디옵도. 발코니에서 바람 쐬며 눈물을 닦는데 자는 줄 알았던 오빠가 나와서 안아주며 한마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뭐가? 뭐가 괜찮다는 거지? 나는 속으로 한참 생각했다. 6부 끝이야 이렇게 나는 머릿속에 자꾸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라는 말만 머릿속에 남긴 채 이 영상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회사 및 단체, 그 밖의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이 의한 것임을 밝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연이야 우연? 내가 울고 그랬어서 그랬는지? 괜찮아 처음엔 다 그런 거야 그 말 후 나를 더 뭔가 챙기는 느낌이야 아껴주고 제주도 면세점에서 선물 받은 것만 해도 500만 원 정도 넘는 것 같아. 1월 1일에 공항에서 곧장 부모님 댁에 갔다. 한라봉과 옥돔과 바리바리 사들고서 남친이 부모님 사다 드리라고 챙겨주어서 고마웠다. 엄마는 살이 빠진 것 같다며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말라고 걱정해 주셨다. 아빠가 광고 언제 나오냐고 그래서 외국 회사 광고라 한국엔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비디오로라도 나온 거 있지 않냐며 못내 서운해 하셨다. 남자친구와 찍은 폴라로이드가 가방에 있었는데 엄마가 보고는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귀티 난다나? 아빠는 바람둥이처럼 생겼다고 했지만 나도 바람기 있는걸? 나도 몰랐던 바람기다 다분한데? 엄마가 내 올해 운세를 봤는데 돈복 있다고 나왔단다. 한 3일 부모님 댁에서 놀고 집에 돌아왔는데 편지가 와 있었다. 아우디옵이 보낸 내장 빽빽이 써진 그리움이 묻어나는 자필 편지. 처음 만난 날 내가 입고 있던 흰색 원피스서부터 홍콩에 여행 갔을 때 뿌렸던 향수까지 모두 기억하며 날 그리워하는 아우디옵의 마음이 느껴졌다. 나보다 10살 많던 아우디옵.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버지가 아는 여자와 선본 이야기. 그 여자가 나랑 같은 향수 뿌렸어서 밥도 못 먹고 담배만 태웠다는 대목에서 나도 눈물이 나왔다. 남친과 여행에서 실망해서 더 아우디옵이 그리웠다. 집에 두고 갔던 핸드폰을 켜보니 간지오백에서 꽤 많은 문자가 와 있었다. 전화해서 부모님과 해외 다녀오느라 연락 못 받았다니까 괜찮다며 밥 먹잔다. 어차피 남친도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간다고 했고 해서 만나 청담에서 밥 먹고 한강에 와인 마시러 놀러 갔다. 간지옵이 내게 생각해봤냐고 물어서 서로 더 알고 나서 사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러잔다. 그리고 다음날 남친에게 전부터 얘기해놓은 대로 학교 연극 연습해야 한다고 하고 가게에 일찍 출근했다. 마담 언니랑 월급 1,500만 원의 쇼부 보았다. 목요일이라 손님이 꽤 있었다. 언니랑 삥삥 방을 돌고 또 돌고 복도에서 만난 손님이 방으로 잡아가기도 하고 확실히 전보다 더 장사가 잘 되는 듯 했다. 내가 쉬는 사이 새로운 언니들끼리 좀 친해졌나 본데 전에 있던 언니들과 따로 논다. 전에 있던 언니들은 내게 잘해줬는데 새로운 언니들은 뭐가 그리 안 입고 온지. 눈을 마주쳐도 미소 한번 안 지어주고 심지어 울마담 언니가 제일 싫어하는 손님 앞에서 담배 태우는 것까지 서슴없이 저지른다. 멍청이 같으니?
가게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살그머니 말 걸으니 시간 없는데 어쩌고 저쩌고 쏘아붙인다. 눈물 글썽글썽하며 언니 난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서요? 내가 뭐 일하던 중에 실수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화나셨어요? 하니 당황해한다.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놀러 가느라 그런단다. 그래서 알겠다고 재미나게 놀고 다음번에 꼭 같이 밥 한번 먹자고 손가락 걸며 약속하고 다른 언니들이 밖에서 기다려서 나왔다. 괜히 연극 영화가가 아니지 어디서건 처음이 중요한 거다. 착하고 마음 약한 동생으로 찍혀주면 나중에 일할 때도 편해진다. 같이 밥 먹는데 언니들도 그 언니들 불편하단다. 새로운 SM이 데려왔는데 먼저 있던 언니들과 잘 안 섞이는 분위기였다. 먼저 있던 언니들은 가라오케 주로 가는데 새로운 언니들은 호삐 자주 간다며 뒷담화. 내가 상관알바 아니니 얌전히 밥 먹었다. 안 나가다가 다시 나가면 지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20일 1,500이면 하루 7개에서 8개의 방은 돌아야 하는 건데 아가씨가 많아졌으니 지명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다. 다음 날부터 그동안 나 없다고 자주 안 오던 가전 오빠와 가구 오빠가 출근 도장 찍어주고 예전 지명들도 자기 파트너 아니더라도 나 다시 나온다니까 깍두기로라도 불러주어서 평균 하루에 방 8개는 무난히 보았다. 술도 많이 안 마시다가 마시니 나름 잘 받고 남친과는 낮에 만나서 점심 먹고 남친 다시 일하러 가고 난 피부관리 받고 언니들이랑 만나서 놀다가 같이 머리하고 가게 오고 패턴의 반복. 그러다가 VJ 언니가 술 먹고 실수로 간지옥 친구한테 텐이라는 거 말해서 간지옥도 내가 텐인 거 알게 되었다. 근데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쿨하게 2차 있는데도 아니고 싸구려 술집도 아닌데 뭐 어때? 하며 오히려 멋지다고 해줬다. 그러는 간지옥이 더 멋지더라. 일하는 거 알다 보니 남친보다 간지옥이 더 편해지고 더 기대게 되었다. 2월달 월급 1,600만 원에 20일 그리고 팁까지 하면 거뜬하게 월 3천만 원 정도는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VJ 언니랑 유 언니가 축하한단다. 새로운 언니 중엔 빠킹으로 월급 돌려주는 사태도 발생했는데 그게 나 때문이란 이야기가 있었다. 그 언니 손님 중 유난히 전에 나를 지명해준 분들이 많아서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1,60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건 지명을 잡아야 한다는 건데 그러던 중 대형 사고가 터졌다.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대형 사고가 7부 끝이야.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7부가 끝났었어. 대형 사고가 뭔지 풀어줄게. 2월 중순 일찍 오라던 마담 언니 말에 간지옥이랑 밥 먹고 조금 친해진 새로운 언니랑 미용실 들러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쁘게 꾸미고 가게로 갔다. 4방 정도 돌고 일찍 온 테이블 마무리되던 저녁 10시 반 젊은 손님들이래서 문을 열고 마담 언니 따라 들어가던 순간 난 굳어버리고 말았다. 뱀 앞에 개구리처럼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도 굳고 말았다. 한 2초간 굳어있던 나는 뒤돌아서 문을 열고 나와버렸다. 남자친구였다. 같이 온 일행이 친구들은 아닌 듯 아는 얼굴은 없었지만 남친과 이미 눈이 마주친 상황이었어. 방에서 나오자마자 미친 여자처럼 대기실로 가서 핸드백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 울리기 시작한 핸드폰. 하지만 받지 않았어.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입이 바짝 말랐다. 조금 마신 술이 순식간에 깨버렸다. 집에 들어와 냉장고에 마시다 남겨둔 보드카를 입에 털어넣고 담배를 얼마나 피웠을까? 2시간쯤 지난 다음에야 조금 정신이 돌아왔다. 피식 웃음이 났다. 나를 순진하고 착한 아이로 여기던 남친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겨우 핸드폰을 열 용기가 생겼다. 상황은 대충 알겠으니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12통의 부재중 전화와 1통의 문자.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 마담 언니가 눈치챈 듯 전화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서 남친이라 하며 펑펑 울었다.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다. 잘 숨겨왔는데 남친에게 문자로 다음날 3시에 보자고 하고 혼자 집에 있는 술을 거의 다 마신 후에야 겨우 잠들었다. 다음날 일어나 하나하나 남친에게 받았던 선물들을 옷 종류는 차곡차곡 개고시게, 가방은 박스와 더스트백에 넣어 큰 쇼핑백에 담았다. 그런데 잠이 술이 취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느낌이 있었는데 일어나서 보니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생각했다.
운전할 기운이 없어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먼저 가 기다렸다. 남친이 들어와 앉자마자 담배를 태우기 시작했다. 끊었다던 담배를 얼마나 일했냐기에 1월부터 시작했다니까 비웃으며 자기가 그렇게 궁핍하게 했냐던 남친. 냉정한 목소리와 변한 태도가 너무 아팠지만 내 잘못이었다. 가져온 쇼핑백을 흘끗 보더니 다 필요 없고 내가 쓰던 거 어차피 버릴 거니 그냥 가지란다. 만약에 다시 보면 그땐 손님과 아가씨로 보자며 휙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창밖으로 남친의 차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만 같았다. 남친 앞에선 나오지 않던 눈물이 후둑 무릎으로 떨어졌다. 한 30여 분을 혼자 울다가 나왔다. 그 길로 근처 중고 명품 가서 남친 아니 전남친에게 선물 받았던 것을 모두 위탁했다. 너무도 마음에 들었던 남친의 첫 선물 소매시계만 빼놓고. 그리고 언니에게 전화해 일한 것만 지불 받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쉬고 싶다고 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에서 푹 쉬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지 않으니 돈도 필요 없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위탁 맡겼던 전남친의 선물들은 새거라 빠르게 팔렸고 그 돈으로 월세를 냈다. 유언니는 3월부터 고마우신 분이 나가지 말래서 들어앉았고 그 덕에 마담 언니가 나를 더 닥달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돈이라도 벌어야지 왜 궁상이냐고? 전화번호 바꾼 이후에도 간지오비랑은 계속 연락했었다. 학교 나가면서 간지오비랑 간간히 데이트하며 점점 상처가 나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간지오백의 새벽에 전화가 왔다. 울먹이던 목소리. 경미한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술 마신 놈이 운전했다며 경찰 부른 데서 처음엔 정중히 사과하다가 멱살 쥐고 싸웠는데 그 사람이 뺨을 때려서 술김에 몇 대 때렸단다. 지금 경찰서라며 울먹이다가 전화가 끊겼다. 다음날 겨우 전화가 연결되어 만났다. 면도도 못한 까칠해진 모습으로 합의금 때문에 차를 팔아야 하는데 수리한 뒤 팔아야 해서 돈을 빌리러 다닌단다. 전남친이 준 선물 판돈이 통장에 좀 있던 상황. 수리 후에 차 팔면 갚을 거고. 근데 마침 들어앉았던 유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얼른 집으로 와달라며 급하단다. 오빠에게 저녁 때 전화하겠다고 하고 언니에게 달려갔다. 가보니 VJ 언니가 같이 있는데 심각한 표정이다. 언니들이 날 붙잡아 앉히곤 침착하게 간지옵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3년 전 모델 일 하면서 호스트 하다가 일본 가서 일하고 공사 쳐서 들어와서 놀다가 다시 일본 가려고 지금 여기저기 농사 짓는 중이시란다. 즉 한 번에 땡겨서 튀려는 거였다. 머리가 띵해서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던 상황 이야기했다. 눈이 동그래져서는 맞지? 내 말이 맞지? 하는데 정말 기가 턱 막혔다. 간지옵 모델 때 친구랑 친해진 VJ 언니가 남친이랑 헤어진 뒤 내가 너무 간지옵에게 기대는 듯 걱정돼서 그 주변 사람들을 캐고 다녔던 모양이었다. 하긴 좀 이상했었다. 좋아하는 여자가 술집 일 하면 말리는 게 당연한 건데 괜찮다고 그러질 않나? 월급 얼만지 슬그머니 물었던 것도 생각나 치가 떨렸다. 나 말고도 여기저기 강남의 파블릭, 클럽과 북창 동시스템 가게 아가씨들이 간지옵, 아니 파렴치한 이놈에게 주려고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소문이었다. 언니들에게 어쩌면 좋냐고 그러니 같이 이놈 어찌 혼내주나 고민한다. 1,000원 들여 통장 만들고 체크카드를 간지옵에게 건네주었다. 비밀번호는 1818이야. 얼마든지 꺼냈어. 빌린다거나 갚는다는 생각 말고. 오빠 가오가 있지. 오빠가 이야기하길 차 계약한다는 사람 나타났어. 다음 주면 돈 받을 거야. 바쁘다는 핑계로 얼른 헤어진 뒤 3일간 핸드폰 배터리 꺼두었다. 언니들이랑 얼마나 웃었는지, 왜 비번이 1818이었는지 알기나 할까? 잔고에 있는 1,000원. 하하. 그 후 연락은 없었다. 하지만 다른 아가씨들에게 엄청 땡긴 것 같았다. 그 아가씨들이 필리핀하고 중국에서 청부업자 고용했다고는 들었다. 그렇게 나는 충격에 빠져서 사람이 무서워져 갔다. 나는 남친에게 걸려서 헤어졌고 간지옵도 그렇게 잊혀져 가면서 8부는 마무리할게. 충격이 너무 커서 3월달 한 달은 학교에만 매달렸다. 학교에서 그때만큼 공부 열심히 하고 행사에 참여한 적도 없던 것 같다. 3월 초 친구가 아는 소속사에서 오디션을 보러 올해서 갔었는데 실물보다 화면이 잘 안 받는다는 당황스런 이야기를 하신다. 화면하고 다르긴 한가 보다. 나는 사진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 얼굴형 못생겼다는 이야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 덕에 고민하다가 안면 윤곽술을 받기로 하고 성형외과 가서 견적을 내었다.
돈 1,000만 원 가까이 나온 견적에 깜짝 놀라니 광대와 턱을 하려면 원래 그만큼 든단다. 서비스로 이마도 더 이쁘게 만들어주신다기에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돌아왔다. 엄마한테 줬던 4,000만 원이 생각났지만 그냥 가게 나가서 버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마담 언니에게 안면 윤곽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얼굴 붓기 빠지는 대로 가게 나가서 갚기로 하고는 겁도 없이 뼈 깎는 수술을 저질렀다. 일주일간 거울 보며 거의 매일을 울었다. 아픈 것보다 얼굴이 너무 부어서 붓기 안 빠지면 어쩌나 생각에 호박즙과 수박 가른 것만 먹으며 일주일을 웅녀처럼 버텼다. 일주일이 지나니 점점 붓기 가라앉아서 모자 눌러 쓰고 학교 다녔다. 학교의 과가 과인 만큼 성형 가지고 수군대는 분위기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남녀 구분 없이들 많이 한다. 티 안 나게 하려고 할 뿐 거의 다 한다. 한 달 지나니까 볼은 살짝 통통했지만 그럭저럭 봐줄만해지고 술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에 4월부터 다시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다. 얼굴 붓기 완벽히 빠지는 시기인 3개월 뒤에 소속사 알아보기로 하고 손님들은 얼굴이 볼에 살쪘냐는 반응과 어려진 것 같다며 귀여워하는 반응? 어찌되었건 열심히 일해서 2달 만에 돈 갚고 이자 겸해서 마담 언니 구두 하나 사줬다. 4월과 5월 2달 일하다가 6월 초 기말고사 준비 겸해서 한 달 쉬었다. 오랜만에 들어앉은 유 언니와 나 그리고 VJ 언니 셋이서 새벽에 만나서 술 마시는데 유 언니 고마우신 분이 알고 보니 폭력적인 분이시란다. 술 마시면 때리고 접시 깨고 그런다며 헤어질까 생각 중이라고 눈물을 흘린다. 어차피 가정 있는 남자 만날 때 힘든 건 각오했지만 맞고 살 줄은 몰랐다는데 가슴이 턱 메어오며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취한 언니 데려다주고 VJ 언니와 한 잔 더 술 마시며 신세한탄을 했다. 똑똑한 VJ 언니도 일주일 전 친한 호피 선수에게 공사까진 아니고 농사로 헬스클럽 회원권 400만원과 손님이 주셨던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 그리고 그날 합체를 한 후 약까지 처방받아 먹었다고 침울해했다. 사실 약을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는데 간지 오빠 생각나기도 하고 유 언니 상황, VJ 언니 상황 답답해서 엉엉 울고 말았다. 청담의 시오빠였는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한심하게 언니가 나 취했다며 데리고 나가는데 누가 뒤에서 언니와 내 가게 이름을 부른다. 가끔 오시던 나이 좀 있으신 손님 맨날 자기 돌싱이라고 자칭하던 돌아온 싱글 기러기 아빠였는데 부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친구분이 했던 기억이 났다. 그런데도 항상 재미있고 유쾌한 분이라 기억에 남았었는데 운 거 봤을까봐 민망했다. 언니와 꾸벅 인사하고 가게 안 나오냐기에 학교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까지 연락처 안 묻고 안 주시던 분이 명함을 한 장 내밀며 배고프면 전화하란다. 밥 사줄 게도 아니고 배고프면 이라는 말에 피식 웃으며 명함을 받았다. 참 어떻게 보면 배고프면 전화해 이 말이 정말 뭔가 와닿았다. 갑자기 빵 터졌다. 그러니 울다 웃으면 털난다던데 하는 옛날 개그를 하셨다. 그런데 그날따라 옛날 개그가 왜 재밌게 들리던지 역시 질질 짜고 있던 걸 보신 거다. 살 너무 빠졌다며 뭔 일이여 이러신다. 나 사실은 얼굴 수술한 거 붓기가 빠진 건데 자기가 도로 찌워주겠다고 그러신다. 집에 와서 명함을 대충 팽개쳐 놓고 서랍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성격이 깔끔한 편까진 아닌데 누군가가 서랍 뒤진 흔적이 있다. 소름이 쫙 끼치는 게 느껴졌다. 핸드폰을 들고 112를 눌러 도둑이 들은 것 같다고 하고 관리실에 연락해서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셨다. 없어진 것은 다행히 구찌시계 1개와 금목걸이 금반지 등과 현금 200만원, 한 1,300만원어치. 다용도실문을 안 걸고 다녀서 거기로 침입한 것 같았다. 진짜 비싼 것들을 모모님 집 내 방에 옮겨놓은 게 다행이었다. 가방이랑 옷들은 그대로여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집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다음날 창문 꼭 걸어둔 뒤 부동산에 집 내놓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월세가 관리비까지 240만원이었다. 이사 비용과 월세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통장에 잔고는 얼마 없는데 결국 7월에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일하며 명함 줬던 그분은 잊고 있었다. 1,600만원 월급은 이사 비용과 월세, 옷 렌탈비와 머리 쿠폰 끊고 나니 반토막 되었다. 그간 언니들에게 얻어먹은 게 많아서 나이트 쏘겠다고 하니까 언니들이 호스트 가잔다. 새로운 언니들 영향을 좀 받은 듯 했는데 호스트는 역시 간지옵 생각도 나고 해서 싫다고 했다. 뺀질한 것들이 뻔뻔하게 공사 칠 거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나이트 가서 룸 잡고 놀다가 댄스 대회 구경하고 댄스 대회 때 춤 잘 추던 남자애 부르니 역시 모 댄스 그룹 안무하는 애였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관심 없었는데 내게 들이대다가 관심 안 보이니 다른 언니에게 들이댔다. 심심해서 가방 정리하는데 나오는 명함. 이사 때문에 잊고 있던 돌싱 아저씨 명함이었다. 거의 매일 여기저기 술 드신다고 들었어서 새벽 4시였지만 문자 보냈다. 곧장 전화가 왔다. 나이트로 언니들과 가게 끝나고 놀러 왔다니까 자기도 나이트란다. 별로 안 먼 곳 물라이트에 있다며 과일만 먹다 보니 매운 게 땡겨서 웨이터 시켜서 신사동에서 아구찜 사오라고 하고 기다리는 중이란다. 술이 올라서 나도 아구찜이 갑자기 먹고 싶어졌다. 와서 같이 먹자길래 내해버렸다. 그때까지 나온 술값 50만원에 웨이터 팁 5만원 챙겨주고 취했단 핑계로 먼저 일어섰다. 우울한 일이 많았어서 돌싱씨의 유머 감각이 그리웠다. 밖에 나와 날 기다리던 돌싱씨 소매자락 붙잡고 들어가니 아구찜이 막 도착해 있었다. 돌싱씨 친구들이 부러워 죽으려고 했다. 부킹녀들 보니 물라이트 그날 물 안 좋았었다. 만나게 아구찜 먹고 돌싱씨와 그 친구들 유머에 배꼽 빠지게 웃다가 다같이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며 집으로 돌아왔다. 야하거나 천박한 농담 한마디 없이 자학 유머만으로도 분위기 업시키는 돌싱씨. 고마웠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어제 먹은 아구찜이 너무 매워서였는지 오전부터 배탈이 나서 하루 종일 화장실 왔다 갔다 점심도 못 먹고 끙끙 앓았다. 돌싱씨가 전화했길래 배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니까 전복죽 먹자며 부른다. 같이 전복죽 먹고 속 좀 나아졌냐기에 멀쩡해졌다니까 자기 케이크 먹고 싶단다. 남자가 단 거 좋아하는 건 별로 못 봤는데 같이 가서는 케이크 3조각 종류별로 시켜서 먹어보라는 소리 한마디 없이 너무 맛있게 먹는다. 보다 보니 배도 안 아프겠다. 나도 먹고 싶어서 조금씩 맛봤는데 너무 맛있었다. 둘이서 케이크를 돌싱씨 3조각, 나 2조각 거기에 애플파이와 크레페까지 시켜 먹었다. 서빙하는 웨이트리스가 다 놀라는 표정이었다. 너무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니까 그러면 오락하러 가잔다. 압구정에 오래된 오락실에 가서 총 쏘고 테트리스 대결하고 놀았다. 지금껏 만난 남자 중 제일 나이 차이 많이 나던 사람과 제일 애들처럼 단 것 먹고 오락하고 노니 재미났다. 1시간 정도 노니 오락실 문 닫는 시간이라 헤어지는데 돌싱씨가 그런다. 원래 밖에서 만나면 용돈 줘야 하는 거냐 해서 내가 밥도 사주고 케이크에 오락도 오빠가 돈 썼는데 웬 돈이냐고 그러니 씩 웃는다. 사실 손님과 밖에서 만났던 건 가게 가기 전에 백화점 들렀다가 저녁 먹고 가게 가고가 전부였다. 거의 사귀다시피 한 아우디옵 제외하고 그 다음 주 가게로 혼자서 일찍 놀러와 나를 찾더니 묶어주었다. 그리고 술도 안 마시곤 갑자기 꺼낸 것은 젠가라는 나무토막 보드게임. 한 게임당 벌주 스트레이트 한 잔으로 학원 게임당 10분씩 잡아먹으며 둘이 정말 애처럼 놀았다. 천천히 마시니 취하지도 않고 8시부터 2시간 동안 젠가 10판도 넘게 하며 놀았다. 밴드 불러서 노래하다가 밴드 아저씨랑 다 같이 앉아서 쿵쿵 따 하고 놀고 2시간 동안 밴드 아저씨 수고했다며 팁 줘서 보내고 나니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그 사이 지명 오빠들이 찾아서 묶였다고 양해 구하느라 잠시 왔다 갔다 하고 돌싱씨가 왜 연락을 그리 늦게 했냐고 물어서 도둑 들었던 이야기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치안에게 뿌리는 스프레이와 스턴 건전기 충격기 불법이라던데 어찌 구했는지 누르면 진짜 시끄러운 소리 나는 사이렌을 선물해줬다. 몇백짜리 명품보다 훨씬 고마웠고 마음이 찡했다. 그리고 일주일간 문자로만 연락하다가 그 다음 주에 오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네가 비밀을 지킨다고 약속하면 내가 너한테 하나 제시할 게 있다. 아마도 내겐 아주 좋은 기회이자 달콤한 제안이 될 거다. 하지만 네가 나와 비밀을 못 지킨다면 너를 다신 안 보는 것은 물론이고 널 미워하게 될 거다. 비밀 지킬 수 있겠니? 그동안의 재미있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도 무섭고 진지한 표정. 솔직히 겁났다.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는데 술을 글라스에 원액으로 따라서 원샷 하신다. 겁나긴 했지만 궁금한 마음이 더 컸다. 결국 나는 비밀을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는 정말 큰 쇼크였다. 솔직히 하지만 제 입 가벼운 편 아니니 제안 받아들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니 오빠가 입가에 쓴 웃음을 짓더니 양주 한 잔을 털어넣었다. 돌싱씨 아니 돌싱 오빠의 조용한 독백이 이어졌다.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사귀게 된 C씨가 내 마누라고 첫사랑이다. 둘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이 살았어. 지방에서 올라와서 둘 다 자취하다 보니 뭐 그랬던 것 같다.
3학년 때 마누라 임신해서 학생 때 결혼했다. 집에서 욕먹으면서 애 낳고 난 졸업하고 우리 부모님이 애 봐주시고 마누라도 학교 졸업했지. 그리고 난 서울서 직장 다니고 마누라는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주말 부부로 5년 지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 좋았지. 같이 살다가 가끔 보니까 그리움이란 것도 생기고 그러다가 마누라 올라와서 같이 살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여기서 말을 멈춘 돌싱옵이 지그시 눈을 감고 다시 술을 마셨다. 이상한 일요? 휴. 마누라가 이제 올라왔으니 잠자리도 자주 하고 집 생겼으니 둘째도 만들어야 하는데 첫째가 딸이라 부모님이 기대하시는데 그런데 발기가 안 되는 거야. 잠자리에서 마누라랑 별짓을 다 해봤다. 혹시 마누라라서 흥분 안 되나 싶어 성인 잡지에 안마 룸사롱 다 다녀봤지만 이상하게 안 서는 거지. 병원에 가니 정신적인 것보다 몸에 이상 있는 것 같다며 이리저리 조사하더니 신경성 발기부전이라나. 5년 동안 부모님 댁에서 주말에 마누라랑 자면서 하고 싶을 때에도 맘대로 못하던 게 압박이 되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 치료도 받고 돈 정말 몇백 깨지면서 별의 별짓 다 해도 결국 안 되어서 마누라랑 울기도 여러 번 했다. 그러다가 마누라가 조기 유학 얘기하면서 외국 나가고 싶다길래 그러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놈 생겼다고 고백했을 때도 쿨하게 보내줬다. 그놈 만나도 받고 딸애가 나는 아빠고 걔는 대디래더라. 우리 딸이 지금 12살인데 외국 4년 살더니 생각도 외국식이라 새아빠가 어색하지 않은가 봐. 아주 잘 지낸대. 여기까지 말을 마친 돌싱옵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내게 건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색히 담배를 받아들었다. 이혼하고 내가 안 되어 보였는지 친구들이 자주 불러냈다. 솔직히 처음에야 고마웠지만 부담되기도 하고 내 상황 모르는 애들이 나 데리고 안마나 룸사롱 가면 괴롭기만 해. 부인 잊으라며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데 내게 지금 필요한 건 핑계거리다. 저번에 널 본 친구들이 그러더라. 너한테 빠져서 안마고 다른 술집 가서도 아가씨 안 더듬고 2차 안 간 거냐고. 그렇다고 해버렸어. 한심하지? 말없이 고개를 저으니 술을 한 잔 따라준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위스키 원액이 달게 느껴질 정도로 입안이 말라 있었다. 내가 부탁 하나 할게. 딱 반년만 나랑 사귀자. 더도 덜도 말고 내 친구들 앞에서만. 딱 반년 동안 나랑 사귀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무료 봉사 원하는 거 아니고 내 능력 안에서 최대한의 성의는 보일게. 친구들 중에 내 성공을 부러워하던 놈들이 내가 이혼하니까 은근히 그걸로 동정하려 드는데 네가 내 옆에 있어준다면 그놈들 부러워하면 부러워하지 더 이상 무시 못할 거야. 이런 내가 우습지?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로 고개를 힘차게 저었다. 아우 머리카락에 얻어맞겠다. 웬 떼진한 테크노니? 그런 진지한 고백 뒤에 이런 실없는 농담이 나오다니 돌싱옵다웠다. 계약금이라며 건네준 봉투 비밀 유지 비용이라고 적혀있어 또다시 풋 웃고 말았다. 돌싱옵과 일주일 뒤 8월부터 가게 시기로 약속하고 손가락 걸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날 돌싱옵이 친구들을 데리고 내 은퇴식을 한다며 가게로 왔다. 케이크와 샴페인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돌싱옵과 축하한다면서도 은근한 시기에 눈초리를 보내던 돌싱옵의 친구들 그리고 들어앉는다며 부러워하던 언니들 최고 친하던 VJ 언니와 유 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돌싱옵의 비밀에 대해서 돌싱옵이 준 계약금 비밀 유지 비용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월세도 싸게 내고 돈도 굳히자는 생각에 집 보증금으로 넣었다. 보증금 4천 넣으니 월세가 40만원 더 떨어졌다. 앞으로 돈이 들어오면 보증금으로 넣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월세 솔직히 슬슬 아까웠다. 마담 언니가 돌싱옵에게 내 월급 2천이라고 부풀려 말해서 돌싱옵이 2달치 월급 계약금조로 준 것 같았다. 1600이었는데 뭐 가오상 그런 거겠지만 언니가 고마웠다. 돌싱옵과 돌싱옵 친구들이 내 은퇴기념 골프여행 한번 가자기에 제주도로 다같이 골프 치러 가서 놀고 왔다. 7개월 전 겨울에 남친과 왔던 기억이 났지만 애써 지워버렸다. 돌싱옵 친구들도 애기씨들 한 명씩 데려왔는데 한 번쯤 한신이다. 노년에서 마주쳤던 얼굴들이었다. 텐 아가씨는 나뿐이고 나머진 점오나 클럽 쪽 아가씨들인 듯 했지만 서로 일행 챙기느라 그런 건 신경 안 썼다.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라운딩 후에 남자들 사우나 가고 수영장에서 태닝하는데 애기씨 중 한 아가씨가 오더니 인사를 반갑게 한다. 키는 좀 작지만 귀여웠는데 .5 다닌다며 나를 미용실서 두어 번 봤다고 그래서 친하게 얘기 나누었다. 은퇴했다니까 잘해주냐며 돌싱이라
유부보다 부담되지 않냐고 슬슬 캐보는 눈치기에 돌싱이라도 침대에서 몸이 녹을 정도로 잘해주어서 그 맛에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좀 돌싱옵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 눈이 동그래진다. 물건 대물이냐 아니면 테크닉이냐 하기에 물건보단 테크닉이 좋고 횟수가 항상 3회 이상이라고 하며 얼굴 붉혀주니 만족스러운 대답이었던 듯 끄덕였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폰 오빠 돌싱 친구는 잠자린 별로지만 말빨이 너무 좋아서 어쩌다 보니 만나는데 솔직히 자기는 이 사람 말고도 스폰 두어 명 더 있단다. 흔한 일이니 그냥 맞장구 쳐주고 오빠들이 돌아왔을 시간이길래 객실 올라가 돌싱씨에게 상황 보고해주니 꺽꺽 몸을 틀어가며 웃어댔다. 그날 저녁 다같이 다시 만났는데 그새 그 입 가벼워 보이던 점 오아가시 소문을 어찌나 잘 내주었던지 다들 선망의 눈빛이었다. 저녁 먹으며 게임도 하고 귀하다는 3편 보주인가? 기억 확실진 않지만 중국 출장에서 바이어에게 선물 받았다며 누군가가 꺼내서 백세주 위에 그거 한 잔씩 먹고 다들 기절? 살아남은 나와 돌싱옵 그리고 점 온의 커플이 나머지 두 커플을 부축해 호텔로 옮기고 방에 돌아와 돌싱옵이 꿍쳐놨던 플라토란 독일 맥주에 마른 안주 하나 시켜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에게 작년 여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끄덕이며 들어주는 오빠가 고마워 눈물 나려하며 바라보는데 끄덕이며 조는 거였다. 일요일에 농어가 제철이라며 먹고 가재서 농어 먹고 부모님 선물로 용가 좀 사고 비행기 시간 돼서 제주 면세점 가니 애기씨들 명품이 별로 없어 실망한 눈치다. 그래도 건져보겠다고 레트로 가방 사달라며 칭얼거리는데 난 일부러 티나게 돌싱옵 거 선글라스 너무 낡았다며 내가 사주겠다고 끌고 가서 이것저것 써보게 했다. 돌싱옵 친구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슬쩍슬쩍 그중 오클리 선글라스가 돌싱옵에게 잘 어울리는 듯 싶었다. 나오면서 다른 팀들은 다 남자가 계산하는데 우리만 내가 계산하면서 선물이니 쓸 때마다 내 생각하라고 멘트하는데 표정들 정말 가관이었다. 애기씨들은 저게 제정신인가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돌싱옵을 치켜 세워주고 싶었다. 남자들은 저런 운 좋은 새끼 하는 표정. 그렇게 2박 3일 꽤 즐겁게 놀고 돌싱옵이 과일 날라주느라 처음 울집에 놀러왔다. 집이 깔끔하고 좋다며 이리저리 신기한 듯 둘러보더니 차 한잔 하고 가라는 말에 안 그래도 할 말 있다고 하더니 카드를 하나 꺼냈다. 한 달 딱 500까지 쓸 수 있는 카드란다. 그리고 용돈 500은 따로 현금으로 주겠단다. 혹시 더 필요한 거 없냐는 말에 안 굶게 가끔 같이 장 봐주고 밥 사달라니까. 제주 가서 그렇게 잘 먹고도 밥소리가 또 나오냐며 볼을 꼬집었다. VJ 언니와 유 언니가 얼마 주기로 했는지 궁금했는데 계약금 얘긴 안 하고 그냥 1000씩 받기로 한 것만 이야기하니 나쁘진 않다는 반응이었다. 유 언니는 내가 가게 그만둔 다음 주부터 다시 가게 나오게 되었다. 견디다 못해서 차마 경찰엔 전화 못하고 폭력적인 분 가정으로 전화해서 어떤 사이였는지 다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하고 싶다고 더 이상 맞고 못 산다고? 그런 다음 핸폰 바꾸고 일단 VJ 언니네 얹혀 산단다. 맘고생 심하면 막 먹는 걸로 푸는 스타일이라 살이 좀 쪄서 고민이라고 그런다. 내게도 조심하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다. 돌싱옵은 내게 나이트 가서 부킹도 하고 젊은 애들도 만나라던데. 그렇게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듯이 대답하고 알겠다고 하고 돌싱 오빠가 저를 들어 앉혔다는 소문을 어떻게 알아낸 건지 가전 오빠가 가게에서 펄펄 뛰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언니들을 통해 듣고 좀 기가 막혔었는데 거기에 그 오빠가 날 찾아서 노년 신사선수촌을 뒤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무서워졌다. 내가 공사를 친 것도 아니고 단골 손님이었을 뿐인데 부담 100배였다. 방을 내놓고 학교 앞 오피스텔을 알아보기로 했다. 돌싱 500에 얘기하니 선수촌보다 학교 앞 오피스텔이 안전할 것 같다며 찬성했다. 강 하나 건넌 것뿐인데 전집보다 큰 사이즈의 한강 보이는 이쁜 오피스텔을 학교 바로 앞에 얻을 수 있었다. 오피스텔에 친구도 한 명 살고 있었어서 더 좋았다. 오빠가 고양이랑 강아지 중에 하나 고르래서 털 긴 애들은 옷에 털부터 싫다니까. 같이 분양하는데 보러 가재서 그 중에 고양이가 닥스 훈트처럼 다리가 짧은 애. 사진이 붙어있길래 보고 싶댔더니 먼치킨이라는 희귀종인데 내일 들어온단다. 다음날 가서 봤는데 너무 예뻤다. 털도 길지 않고 눈도 녹색인 애기였다. 외국에서 데려온 애라며 비행기 값까지 못 받아도 500은 받는 데서 아쉽지만 너무 비싸서 못 기르겠다고 돌아서니 400에 해주겠단다. 그래도 너무 비싸다며 현금으로 낼 건데
하니까 그제서야 350으로 내려가는 가격. 외제차 타고 와서 만만하게 봤던 모양이었다. 현금이니 300에 해달라고 하고 고양 이용품도 챙겨달라고. 졸라서 화장실 모래사료 이동장 필요한 거 몽땅 얻어냈다. 오빠가 계산하고 나올 때 100을 말없이 오빠 주머니에 넣어주니 씩 웃는다. 그 다음 주 오빠가 친한 형님과 서초동으로 술 마시러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술집 같지 않고 좀 얌전한 분위기? 오픈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피아노가 있길래 피아노 바인가 하는데 악기든 여자애들이 하나둘 나오더니 클래식을 연주한다. 연주자들인가 하는데 옆에 와서 인사하고 앉기도 하고 술도 따라주고. 이쁜 애들은 없었지만 꽤 신선한 충격. 텐이라기엔 수질 안 좋았지만 2차 없는 건 같았다. 그중 플루타는 언니, 나지 이거 알아보니 같은 중학교 선배다. 그 오빠 선배가 이뻐하는 사람이 그 언니여서 8월에 자주 만나게 되었다. 피리 언니랑 나랑 오빠 선배 넷이서 볼링도 치고 골프도 치고. 다 같이 여행 가자니까 언니가 그런 사이는 아닌 듯 슬슬 뺀다. 그리고 9월 초 내게 전화하더니 내일 유학 간단다. 비밀로 하고 돈 모으며 준비해 왔었다고 한다. 오빠 선배의 슬픔은 굉장했다. 그래서 잊어버리라고 이쁜 유언니 소개시켰다. 여자는 여자로 있는다더니 오빠 선배 유언니 새로 옮긴 가게 출근 도장 찍는단다. 돌싱옵을 사귀며 포켓볼과 사구를 잘 치게 되었고 만화방을 같이 가서 만화방에서 짜장면도 시켜 먹어봤다. 돌싱옵 짜장 시킬 땐 항상 알바생 먹을 것까지 같이 시켜주더라. 참 멋있는 것 같아 사람이. 돌싱옵과 같이 쇼핑 가서 완전 힙합으로 바꿔놓고는 레게 가발까지 빌려 씌워선 강남 MB도 같이 가보고 홍대 클럽데이를 가보고 싶어하던 오빠 친구들 다 불러서 모두 탈진할 때까지 여기저기 클럽들을 돌며 놀기도 해봤다. 그러는 가운데 오빠랑 정이 또 들기 시작했다. 사랑보다 더 무섭다는 정. 오빠랑 나는 계약된 관계인데 오빤 날 귀엽고 고마운 동생. 그 이상은 안 본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통화가 기다려지고 못 만나면 서운했다. 이런 내 마음 컨트롤하려고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자고 하면 안 빠지고 다니고 나이트에서 부킹도 해봤지만 다 내 몸을 노리고 접근한다는 생각에 슬퍼질 뿐. 돌싱옵과 주말에 낚시를 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차가 멈추었다. 견인차를 부르고 같이 강을 보며 차 밖에 앉아있는데 10월이라 그런지 좀 추웠다. 돌싱옵에게 팔짱을 끼고 머리를 기대고 두근두근 내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나도 모르게 돌싱옵 뺨에 키스했다. 돌싱옵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지더니 내 얼굴을 잡고 입술에 부드럽게 뽀뽀만 해주었다. 그리고 둘이 손잡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봤다. 내 인생에 제일 로맨틱하고 마음 아픈 순간이었다. 정이 드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고 있던 거였다. 그것도 나이는 14살이나 많고 성불구인 사람과. 마음 돌리려 참 많이 애썼다. VJ 언니 따라 오빠도 가보고 여행도 가보고. 하지만 멋진 남자 옷 보면 돌싱옵 생각나고 좋은 곳 가면 다음에 같이 와야지 생각뿐. 그렇게 나의 마음은 한없이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오빠 선배와 유언니는 알콩달콩 잘 사귀기 시작했고 오빠 친구들의 애기씨들은 만날 때마다 대부분 바뀌었다. VJ 언니는 밤일을 본격적으로 그만두었다. 네일샵과 왁싱샵을 오픈한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돌싱옵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해외에서 보내는 게 어떻겠냐며 영어회화 좀 되냐고 묻는다. 부끄럽지만 영어는 한 개도 못하는데 어쩌냐고 하니까 자기가 되니 걱정 말라며 그래도 영어학원 하나 다니란다. 학교 졸업 공연 때 오빠와 오빠 친구들이 와줬다. 부모님께는 소속사 스폰서분들이라고 보러 오신 거라고 인사시키고 오빠 친구들이 화환을 엄청나게 큰 걸로 마련해와서 민망했다. 연기가 딸려서 주연도 그렇게 큰 배역도 도 아니었는데 공연 첫날은 부모님과 결혼한 오빠 내외가 와줬고 마지막 날은 쫑파티 1차 후에 아프다고 핑계대고 도망쳐서 오빠와 같이 야경 보러 남산에 갔다. 오빠와 한 침대에서 서로 꼭 끌어안고 잠잔 게 여러 번. 합체 없이도 이렇게 깊은 감정 느낀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익숙해졌다. 비행기를 타고 오빠와 갔던 이탈리아 여행, 로마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피렌체를 걸쳐 같이 새해를 맞은 밀라노까지 사진 많이 찍으며 둘이 너무 즐겁게 여행했다. 돌싱 오빠의 특기 하나는 여러 나라 말 하기였다. 너무 잘한다. 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의외로 영어는 잘 못해서 이유를 물으니 불문과 출신이라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나 영어 배우게 해서 두고두고 써먹는다며 웃던 돌싱옥. 따라 웃었지만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 되면 우리 계약이 끝난다. 알고 있으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계약을 더 길게 하려는 걸까? 1월 둘째 주에 한국에 돌아와서 집에 왔는데 음성에 남겨진 아우디오의 목소리. 미국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돌싱옥 만나기 전이었다면
너무 가슴 아플 이야기였지만 조금, 아주 조금만 아팠다. 그리고 축복의 이메일을 보내주었다. 여행 동안 동물병원 호텔에 맡겨두었던 고양이를 데리러 갔는데 낯익은 렉서스가 앞에 주차되어 있다. 병원에서 시베리안 허스키를 끌고 나오는 사람 전 남친이었다. 모르는 척 그냥 지나쳤다. 고양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다. 얘기 좀 하자. 오랜만이란 인사도 없이 창문을 내리고 툭 말을 내뱉는 전 남친. 못 본 사이 살이 좀 붙어서일까? 전에 느꼈던 깔끔함과 매력은 간데 없었다. 무시하고 내 차로 가서 집에 오려는데 뒤에 따라오는 게 보였다. 돌싱 500에 전화할까? 하다가 괜한 패 끼치기 싫어서 그간 연락 뜸했던 VJ 언니에게 전화로 부탁했다. 강남역 쪽 언니네 오피스텔 앞으로 가니 언니가 아는 남자 모델 둘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 그중 한 명에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야 하며 꼭 앵겼다. 뒤따르던 전 남친은 차에서 멀뚱히 그 광경 훔쳐보더니 차를 돌려서 가버렸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무섭기도 했고 마침 언니와 같이 있던 남자들이 고맙기도 했다. 고마워서 남자들 저녁 사주고 집에 돌아와 전화로 돌싱 500에 오늘 있던 일 보고 하니 왜 자기 안 불렀냐며 서운해한다. 그래서 전남친이 데리고 있던 커다란 허스키에 물릴까봐 그랬다니까 꺽꺽 웃어댔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다. 2월이 코앞이던 어느 날 오빠가 우리 집에 들렀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그동안 참 고마웠어. 내 친구들에겐 내가 실증나서 찾다고 할 거니까 혹시라도 내 친구들 마주친데도 아는 척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나 프랑스 간다. 부인이랑 다시 합치게 될지도 몰라. 그동안 얘기 안 했지만 남편이랑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 그러더라. 생각보다 좋은 놈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딸도 보고 싶기도 하고 네 마음 눈치 못 챈 것 아니고 나도 네가 얼마나 욕심났는지 몰라. 하지만 반짝반짝 이쁠 나이에 나 같은 놈 만나서 평생 애도 못 가지고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할 걸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야. 처음 계약했던 대로 6개월 동안 애인으로 또 동생으로 너무 잘해주었던 너 평생 못 잊을 거다. 첫사랑은 아내였지만 제대로 된 첫 연애는 너랑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네. 항상까지 말하던 오빠의 손등으로 눈물이 떨어졌다. 항상 행복하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라. 정말 좋은 사람.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내주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정말 좋은 여자야 너. 여우 같으면서도 곰 같은. 내가 보내준 거 후회 안 하게 정말 좋은 사람 만나라. 오빠를 끌어안았다. 돌싱호흡. 내가 정말 사랑이라고 느낀 최고의 사람. 오빠와 반시간 가까이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오빠가 떠났다. 그렇게 돌싱 오빠도 떠났고 어느덧 졸업식. 혹시나 왔을까 생각에 가족들 몰래 주위를 살폈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졸업도 한마당에 더 이상 학교 앞에 살기도 그래서 강남 쪽으로 선수촌 아닌 동네를 골라 이사했다. 오빠가 준 6천과 집 보증금 4천을 합쳐 작은 원룸을 전세 내었다. VJ 언니는 화보집을 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고 좋은 분을 만났단다. 유 언니도 새로운 가게에서 잘 지내고 오빠 선배와 잘 사귀다가 이젠 좀 시들해졌단 이야기를 했다. 참, 차를 팔았다. 내 귀엽던 아우디 TT를 팔고 말았다. 1월에 전남친 만난 후로 내 차 혹시라도 마주치면 또 따라올까 두렵기도 했고 차 볼 때마다 이젠 먼 곳에서 남이 남자 된 아우디옵 생각나 맘도 아팠다. 그리고 학교 친구와 대학교 2학년 때 계획하고 돈 없어 실천 못했던 미국 여행을 했다. 둘이 여행사에 알아보고 13박 15일의 패키지를 끊었다. 여행 경험이 있었다면 자유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미국은 좀 위험하다는 사람들 의견에 따라서 그냥 패키지로 하고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요세미티를 거치고 라스베가스로 가서 그 후 그랜드 캐년을 거쳐 LA로 갔다가 그 후 뉴욕과 워싱턴에서 나이아가라를 지나 토론토에서 오타와에서 몬트리올 그리고 퀘벡에서 보스턴 일정이었다. 너무 많은 곳인가? 짧은 기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패키지가 이렇다고 했다. 아우디옵이 있는 시애틀은 멀었지만 같은 미국 아래 있다는 생각에 가슴 찡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도착해 플루스 언니도 다시 만나보고 돌싱옵과 헤어졌다니까. 여행하며 다 잊으라고 토닥토닥 위로해줬다. 여행에 대해 자세히 쓸 수가 없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고 듣고 느꼈다. 그렇게 정신없이 2주를 여행으로 보내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재충전된 마음으로 다시 가게를 나가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냥 놀려고 가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나도 돈을 모으자는 마음으로였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1600으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사진 들고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기도 했다. 그런데 좀 안 챙겨 먹었더니 살이 너무 빠지고 몸이 안 좋아져서 쉬게 되었다. 오디션 본 곳 중 한 곳에서 계약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쉬면서 모던 댄스도 배우고 나 자신을 위해 투자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한 5월 말 난 다시 가게를 나갈 생각이었다. 그동안 돈을 모으지 못했던 후회 때문이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소속사도 생겼으니 열심히 살아야지. 템프로로 생활한 지 횟수로 3년이었다.
모은 돈? 없다. 가게에서 번 돈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고 많은 명품 가방과 명품 옷, 시계와 구두가 전부다. 돈. 머리와 메이크업, 네일 차유지비, 유흥비, 쇼핑, 콜택시. 글을 쓰며 점점 더 나에 대한 확신이 들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면 우스울까? 그나마 다행인 건 카드를 만들지 않았고 그 덕에 빚이 안 생겼다는 거. 이제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가려고 한다. 물론 템프로도 내 전공을 살린 일이긴 했다. 연기와 가식으로 물들어 있던 세상.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젠 밤새게 일보단 조금 더 떳떳하게 일하고 싶다. 언젠가 나도 연기인으로 불리울 날이 있겠지? 드디어 대학로 조그만 소극장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큰 드라마나 광고회사와의 계약이 아닌 작은 곳에서부터 그동안 부족했던 연기 공부하며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1년? 2년? 더 길어진다고 해도 한 달 30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도 노력할 겁니다. 월급 30만 원에 티켓이 팔리면 돈 받고 아니면 못 받습니다. 월급 1600 받던 네가 어찌 일하겠냐 생각하시겠지만 1600 받을 때는 1000만 원은 치장비에 600만 원은 유흥과 집세로 소모되던 금액이 지금은 아무것도 필요 없게 되었답니다. 교통카드로 3년 만에 지하철을 타고 운전할 때는 모르던 서울을 구경합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알던 밤의 서울과 다른 맨 얼굴의 낮의 서울. 스스로 화장을 하고 무대 의상을 만드는 것을 도우면서 연기에 대한 열정 하나로 연극무대에 5년간 무월급으로 일하신 분들을 보면서 이제 철이 드는 기분이 드네요. 걱정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살 거예요. 언젠가 대학로에서 연극 포스터 보면 저 한번 생각하면서 화이팅 한번 떠올려주세요. 혹시라도 봐주신다면 더 고마울 거고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는 아니지만 그간 저와 작은 인연이나마 만들었던 아우디오빠, 돌싱오빠 고마웠어요. 그리고 유언니는 강남에 크게 네일샵과 왁싱샵을 오픈했고 지금도 작업을 많이 받는 이쁜 언니가 되었고 VJ 언니는 고마운 분이 키워주셔서 지금은 소셜이나 종편 등 어디서든지 자주 보는 얼굴로 모두 잘 살고 있네요. 어느덧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부터 쭉 들어보시면 얘는 이런 인생을 살았고 꿈을 위해서 어떻게든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